바랍니다. 네, 신동호 의원입니다. 금 위원장님, 예. 지금 금방 우리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KB 금융지주회장 선임 과정에서는 정부가 특별한 역할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에 대해서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공개해서 누가 지원했냐는 것을 다 알게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시계추가 한쪽으로 또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적절한 선에서 이제 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 그런데 이제 미실이냐 아니면 완전 공개냐 가지고 지금 이 반피아 낙하산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게 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개념의 반피아 낙하산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업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으면 누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장 적절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뽑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 네. 예를 들어서 문제는 지금 이 공무원들이 말이죠. 공무원 출신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멍해를 씌워버리니까 굉장히 좌절하고 있어요. 우리 솔직히 이제 한 30년씩 근무를 했으니까 공무원 조직에서도 잘하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시 써야죠. 다 아는 겁니다. 업계에서도 알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문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특정인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작용만 안 한다면은 이건 스스로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떤 특정 계층이나 어떤 집단을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그 보험 얘기 좀 물어보려합니다. 예. 저 우리 금강 원장님.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요번에 자동차 보험 시스템이 바뀌죠. 네,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데이터가 무슨 대형 사고는 줄고 단순 접촉사고 건수가 늘어가지고 현재 요율 시스템 가지고서는 타산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타당보다는 어떤 보험자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이제 많이 제기됐고 이게 아시는 것처럼 25년 만에 개편되고 그다음에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이제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라고 그래서 네. 제가 데이터를 열어봤어요. 네. 자, 보십시오. 사고가 한번 딱 나는데 처음에 1급 이상의 부상자를 내는 따라오는 부상자를 나는 사고가 나면은 지금은 말이죠. 점수제인 지금은 100만 7천 원을 내게 돼 있어요. 보험금으로. 근데 이분은 74만 5천 원으로 떨어집니다. 거꾸로 물적사고, 단순한 접촉사고 나는 사람은 66만 9천 원에서 아까 똑같은 74만 5천 원으로 됩니다. 자, 단순 접촉사고 나는 사람이나 인명사고 나는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 74만 5천 원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자, 이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세 번째 가면 더 기가 막혀요. 자, 보십시다. 세 번 사고를 내는데 접촉사고만 난 세 번 낸 사람의 경우 131만 8천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경우 사람 인명살상을 일으키는 사고를 세 번 낸 사람 지금 시스템에 얼마 낸지 아세요? 더 작아요. 129만 9천 원입니다. 난 도대체 뭘 보고 이걸 만들었나 나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추측컨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세 번 사고를 접촉사고 낸 사람은 케이스가 12,000 사례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례가 많은 데는 돈을 왕창 물리고 지금 제가 같이 사람 죽이는 사고 세 번 낸 경우는 케이스가 하나예요. 이러다 보니까 케이스가 적은 거는 확 줄인 것 같아요. 또 얼핏 보면은 늘리고 줄여서 통계상은 괜찮습니다. 이럴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접촉사고 세 번 낸 사람보다 인명사고 세 번 낸 사고를 낸 차가 더 적게 보험을 물을 수 있는지 도대체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현재 사고를 해서 가벼운 접촉사를 냈든지 아니면 인명사고를 내서 이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미래의 경우에 반드시 큰 사고를 낸 사람이 반드시 큰 사고를 낸다. 그리고 작은 사람은 작은 낸다. 이런 인과관계는 희박했습니다. 즉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건수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대형 사고는 대형 사고,
소액상 소액 이런 통계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에서 지금 시스템을 바꾸는 거고 현재 세계에서 우리만이 유일하게 이런 좀 그런 종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형평성 문제가 그런 지적하신 그런 사람들 유념을 해가지고서 그 제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득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그 방안을 그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 이 보험이란 게 결국은 말이죠. 우리 사회 현상 중에서 우리가 통계를 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위험 부담을 스스로 분산하고 개인에게 피해가 손해가 가는 것을 막아보자는 사전 조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인명사고로 인해서 도대체 보험금을 얼마나 타고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접촉사고인 경우는 보험금을 얼마를 타는지, 그래서 많이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많이 내도록 하는 게 그 형평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인명사고를 내는 차를 3번 사고 낸 차가 더 싸게 보험금을 물린다는 얘기를 이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전에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선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유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검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공청회라든지 학계, 시민단체 논의 과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됐음을 네, 제가 요거 나중에 구체적 별도로 사례를 보고 예, 제가 통계를 가지고서 보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보완을 하되 기본적인 취지만큼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자료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